반갑습니다. 해커스 시험 중국어 전문가 중자란 김동환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동행했습니다. 자, 오늘 시험 응시했고요. 자, 오늘 시험 문제가 어땠는지 7월 18일 5급 총평으로 인사드립니다. 총평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화면에 링크 하나 떠 있으니까 자,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우리 추가 문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추가 문제도 받고 또 화면으로 오셔가지고 저 이어서 만나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운데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시험이 끝났으니까 일단은 시원하다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 근데 합격할 수 있었을까? 합격했을까? 불합격했을까? 불합격했으면 짜증난다. 8월달 시험 한 번 더 응시해야 되나? 자, 이런 여러분의 고민의 현실적인 방향을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자, 오늘 총평 시험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험의 전체적인 영역별 총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달 시험 총평에 이런 문구를 쓰거든요. 자, 듣기 선택지는 뭐하다? 길다. 그리고 독해는 어휘가 어려웠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법은 쉽게 출제가 된다. 자, 오늘 시험에는 연동문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빼이자문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법은 비교적 쉽게 출제가 돼요. 현장에서 저랑 강의하는 우리 친구들은 자, 빼이자문 제 수업 때도 강조했고 수로가 2개 이상의 문장에서 연동문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법은 간단했어요. 결국은 뭐의 문제였다? 어휘의 문제였습니다. 듣기도 독해도 어휘의 문제였다. 내가 외워진 어휘가,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뜻을 알고 있는 그런 확실하게 암기된 어휘가 많은 듣기 지문이면 문제가 풀렸을 거고요. 독해 지문 역시도 내가 지문 전체의 어휘 중에 한 60% 이상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어휘로 구조 중심으로 해석했다면 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영역별로 좀 살펴보면 듣기 같은 경우는 뒷부분 있죠. 몇 번부터 31번부터 시작해서 45번까지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어렵다는 거 알고 시험 보러 갔어도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는 이 독해 3부분 마지막에 그 로봇에 대한 지문은 좀 지문 자체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현장에서도 독해 3부분 지문이 5지문이 나오는데 한 지문은 어렵게 출제된다라고 말했어요. 너가 목표 점수가 260 이상이 아니라면 이 한 지문 어렵다라는 건 그냥 받아들이고 문제 풀면 된다라고 했고, 오늘도 마지막 지문 그 로봇 관련된 지문이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쓰기는 오늘 여러분들 어순별 문제도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고요. 그림도 간단한 그림이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이제 우리 듣기부터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듣기 총평. 긴 선택지의 의미를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길이가 길어졌다라는 얘기겠죠. 지문의 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역시 많았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요. 우리 첫 번째 문제는 어떤 글자 나와 있죠? 결국 내가 듣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의미를 파악하거나 의미 파악이 내가 안 된다면 듣기는 다시 들을 수 없으니까 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 텍스트와 사운드, 그쵸? 의미 파악과 소리 파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듣기 문제를 풀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공부할 때 이런 유의어 표현까지 정답을 그대로 들려주는 문제도 있었고 유의어 표현도 출제가 됐습니다. 31번부터 45번 긴 선택지, 그러니까 단문 듣기를 보면요. 설명문 지문 증가가 있었고 점수를 주는 7문제는 꾸준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 점수를 주는 7문제는 뭐냐면요. 딱 듣고 무슨 말인지 의미 파악이 되는 해석이 되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그대로 선택지를 들려주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대로 선택지를 들려준다. 뭐를 듣자? 소리를 듣자. 저랑 같이 오늘 시험에 나왔던 중요 어휘, 정답, 유사 표현 살펴보기 전에요. 이 중자람의 소리학습법. 제가 이거는 매 총평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외국어. 그렇죠. 우리는 성인으로 이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걸 듣고 모국어처럼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시간과 노력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은 빠르게 내가 급수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럼 내가 시험 보러 갔을 때 만약에 의미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접근하셔야 될까요? 뭐를 들어야 된다?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소리를 학습하는 방법. 이게 바로 합격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되겠죠. HSK 시험에는 세 가지 소리가 등장합니다. 무슨 소리? 일치하는 소리가 등장해요. 얘를 그대로 정답으로 들려주고요. 얘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얘를 만약에 못 알아들었다면 여기에는 요거 발음이 있죠? 뭐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위에 치. 요거 듣고 정답을 체크하면 되는 일치하는 소리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두 번째 보면 유사한 소리가 출제가 돼요. 宽很多变宽了 이런 식으로 내가 완전히 요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면 좋겠지만 못했다면 뭘 듣자? 소리를 듣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뭘 파악해야 돼요? 얘는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무조건 중달람의 소리 학습법이 좋다가 아니라 시험 보러 가서 만약에 의미 파악을 못했다면 소리라도 듣고 정답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할 때 어떤 해설집을 보고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리를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7월 저를 믿고 따라오는 많은 인강 수강생들 그리고 현장 강의 수강생 분들은 소리 학습지가 제공이 됩니다. 그렇죠? 그 소리 학습지를 가지고 계속 소리를 훈련해 주셔야 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장화 또한 수어. 자, 긴 말 그만하고 자, 오늘 시험에 어떠한 중요 어휘 표현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 1부분과 2부분 대화형 형태의 문제 중요 어휘 정리해 볼 거고요. 오늘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은 이 중요 어휘가 유사 정답이구나 라는 것도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어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면접, 志愿者. 자,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듣기에는 요게 그대로 마라송 잘 나오죠. 마라톤, 志愿者. 요게 그대로 듣기에 들렸어요. 记者, 잘 나오는 5급 직업이죠. 기자. 요거 체크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吃的清淡. 요거 담백하다. 요거 체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感兴趣, 흥미를 느끼지 않아요. 뒤에 뭐가 들렸어요? 모터. 자, 모델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요게 또 근거로 들렸습니다. 모델, 요건 정말 잘 나오는 직업이고 요건 듣기에도 정말 잘 나오고 우리 시험에 쓰기에도 그림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그런 어휘죠. 자, 그 다음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콩지엔 뿌꼭,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여기에 보면요. 요런 저장량, 요런 게 출제가 됐죠. 저장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요 단어는 좀 다고 느꼈었을 수 있어요. 동의하지 않는다, 뭐 기본적인 어투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 이게 어떤 뜻이죠? 시엔시아, 이런 오프라인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뒤에다가 시엔, 샹을 붙이면 온라인. 이 표현은 좀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단지 오프라인으로는 뭐 할 수 없다? 완성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래쪽에 얼통 앞에 이런 표현도 유사 정답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호장을 바란다라든가 아니면 모방하는 거죠. 이런 게 또 시험 문제 오늘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이 어렵게 출제된 31번부터 45번까지는 어떤 지문이 출제가 됐는지 중잘람의 세 지문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녹색에 대한 그런 지문이 우리한테 들렸어요. 녹색이 고대 중국어에서는 안 좋은 의미로만 보여졌다. 그렇죠? 그런데 현대 중국어에서는 요거를 좋은 의미로도 봐요. 뭐 생명 이런 의미가 있다. 요게 들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라던가 아니면 공포 영화에서 배경 나타날 때 녹색은 좋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어쨌든 녹색에 대한 의미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따에는 不受欢迎. 자, 요게 이제 정답으로 유사 정답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 서로 다른 시기에 어떤 문화적인 의의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제 들렸던 부분이죠. 두 번째는 어떤 인물에 대한 인물에 대한 지문이었거든요. 자, 요 인물을 알고 문제 푸는 학생은 극히 적었을 거예요. 그렇죠? 윤리학자면서 교육가입니다. 자, 북경대학 어떤 학장까지 임했던 분인데 북경대학으로 등장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일화가 이제 우리 시험에 오늘 출제가 됐죠. 이 사람이 2층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주인공이. 그렇죠? 근데 1층에 불이 났는데 그 불난 거를 모를 만큼 정말 공부에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약간 인물을 영시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어떻게 1층에 불이 났는데 2층에서 공부한다고 그걸 모를까? 뭐 이런 궁금증을 우리한테 유발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됐는데 정답으로 방젠 자오호라. 자, 이게 이제 출제가 됐고 이거 발음 중요하죠? 자오라고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열심히 뭐 했어요? 공부했다라는 거죠. 뭘 한 적도 있어요? 대학 학장을 한 적도 있다라고 출제가 됐고 우리 채원배라는 그런 중국의 유명한 인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뭐에 대한 지문이었죠? 그렇죠. 이 수박인데 냉동 수박에 대한 거예요. 더 달다라는 거나 아니면요. 받는다. 당도는 뭐에 받는다?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게 또 정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듣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랑 같이 이어서 독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독해 전체적인 또 총평부터 보도록 하죠. 독해 1부분 지문 밖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선생님, 독해를 하는데 지문 밖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정답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독해 공부를 시작할 때 해석을 해서 문제를 맞추는 문제, 당연히 독해 문제 출제가 되겠죠. 근데 해석을 다 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지문 밖, 즉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할 때 그런 방향성을 갖고 공부하고 그 다음 시험 보러 가서 이건 내가 완전히 지문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도 체크할 수 있구나 라는 정답을 빨리빨리 체크해 줘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역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문 밖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 형태는 바로 영어의 전치사, 중국어의 개사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어떤 글자 양사라든가 아니면 이 동사와 명사의 무슨 구조 여러분들요? 호응 구조라고 하죠. 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런 호응 구조에 대해서 문제를 낼 때는 이거는 해석보다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했냐를 가지고 이제 정답을 찾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의미를 파악해야 정답을 찾는 문제. 당연하죠. 이건 모든 독해 문제가 결국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니까 2번은 당연합니다. 의미를 파악해서 푸는 문제가 오늘도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 독해 2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문 내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 우리 독해 2부분은요. 짧은 지문을 읽고 문제 푸는 거기 때문에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지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라고 느꼈다면 당연하다. 왜요? 이 독해 이 부분은 6급 어휘와 5급 외에 등장하는 어휘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독해 3부분 같은 경우는 최고 난도 지문 오늘도 출제가 됐죠. 한 지문은 역시 오늘 시험도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독해 1부분 독해 2부분, 독해 3부분 제가 실제 시험 보고 나와서 정리한 자료들 가지고 한번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1부분은 총 여러분들 4개의 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첫 번째는 뭐에 대한 거죠? 이 벚꽃에 대한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요. 쪼안지아더 나와 있죠. 쪼안지아 제시 이게 이제 유사 정답이었죠.独特 독특하다. 주어요 어림수 나타내는 표현 앞에 시티엔 이런 거 체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나가서 물고기 잡는 건데 낚시라기보다는 직접 나가서 물고기 잡는 거예요. 배를 끌고 나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손전등을 갖고 있었죠. 손전등의 배터리가 얼마 없었어요. 곧 꺼질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두워요. 그쵸? 그렇지만 막상 우리가 어떤 어둠을 맞이할 때 순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방에 들어가서 만약에 방 불을 딱 꺼요. 그럼 순간적으로 어렵다고 느끼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디서 들어오는 그 달빛이라던가 밖에 있는 불빛이 약간 방이 밝아질 때 그런 경험한 적 있죠. 오늘 그와 관련된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손을 펼쳐도요 뭐가 보이지 않아 5손가락이 보이지 않는다. 자, 이런 표현은 아예 하나처럼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션 요거를 정답으로 체크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표현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의 함의가 어둡다라는 의미입니다. 손을 펼쳤는데 5손가락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좀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적응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돌아가는 방향을 찾는데 이게 어두워졌는데 지문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지고 시간 좀 지나니까 멀리서 어떤 불빛이 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지문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은 봄에는 오히려 옷을 두껍게 입고 가을엔 얇게 입는다와 관련된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하지 않는다? 부이, 성빙 이런 지문들. 그 다음에 어떤 추위를 저항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 이단 여기 정답이었는데 뒤에 찌오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건 호응하는 거죠. 이단 A, 찌오 B. 그래서 이거 정답이었고요. 정치앙 이것도 능리랑 호응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응 구조는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공부할 때 정치앙, 능리라고 이렇게 같이 외워야 돼요. 정치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치앙, 능리를 같이 암기해 주셔야지만 요게 정답 나올 때 체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떠한 다리에 대한 지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띠이 뒤에 찌에 요거 그 다음 주티,传统 요런 게 우리 시험에 오늘 유사 정답
그리고 어휘 문장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독해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독해 이 부분은 중잘남이 전 지문을 다 외워 나올 수는 없었고요. 자, 지문의 근거가 되는 문장과 그 다음에 유사 정답 표현을 제가 한번 만들어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시험 보신 분은 지금 파랑 색깔로 나와 있는 부분이 보다 유사 정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랑 색깔 문장이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익숙해야 됩니다. 어디서 봤던 문장이어야지 저 문장에다 나 처음 보는 거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지문이 또 출제가 됐습니다. 세 번째 지문 같은 경우 재밌었던 지문이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놀이터 나가서 너가 엄마해 내가 아빠 할게 이러면서 소꿉놀이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 거에 대한 지문이 또 출제가 됐고, 화면 좀 넘겨보겠습니다. 독해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요 지문도 재밌는 지문이었어요. 그렇죠?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들요? 호기심이 좀 부족한 사람이요. 随随便便就会 뭐 한다는 거죠? 마음대로 放弃, 포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지문에 있는 문장을 정답으로 바꿔서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여러분이 좀 보시고요. 독해 이 부분 간단하게 어떻게 정답과 어떻게 지문에서 나와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께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독해 이 부분은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3부분 가죠. 독해 3부분은 우리한테 역시나 여러분들 독해죠. 바로 작문 독해 물어보는 건데 지문 중에 2지문만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샤위, 바로 상어에 대한 지문이었어요. 그렇죠? 상어에 대한 지문이었고, 이렇게 사람들이 상어를 뭐하게 해요? 자꾸 짜증나게 하는 거죠. 화나게 하는 거죠. 어떠한 회사가 또 등장을 했고요. 정답으로 이런 신호들, 이런 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를 교육하는 건데, 교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낭독하는 게 출제가 됐어요. 낭독할 때 뭐 할 수 없다? 중간에 끊으면 안 돼요. 왜? 칭팅더 습관, 경청하는 습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누구누구와의 의미죠. 아이와 성격 형성에 뭐가 있다? 요관, 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양청, 얘는 기르는 거죠. 뭘 기르는 거죠? 습관이랑만 호응한다. 깊이 사고하는 습관을 기른다. 이런 것도 정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마지막 문장까지. 이렇게 독해 3부분까지 여러분과 제가 좀 속도감 있게 살펴봤고요. 자, 오늘 좀 쓰기 이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쓰기의 전체적인 총평은 6월과 비슷한 난도로 출제가 됐어요. 심지어 6월 시험에 나왔던 문장 중에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으나 문장의 구조, 문장의 형태가 유사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달 여러분께 시험 보고 나와서 지금 당일이거든요. 당일. 제가 오전에 수업도 하고 그다음 오후에 시험 보고 밤에 이렇게 영상까지 찍어서 올려드리는 이 총평을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보고 또 시험 보러 가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우리 지금이 7월 시험인데 6월 시험 문제 중에 일부 유사 문장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고 가셨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험 총평 이어 살펴보면 6월과 비슷한 난도로 출제가 됐고, 역시 기본 구문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선생님, 기본 구문이 뭐예요? 결국은 너한테 주어, 수로, 목적어로 찾게 하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주어, 수로, 목적어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열 못한다. 그럼 첫 번째는 여러분들 뭐가 아직 부족했기 때문에 나의 어휘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문장에서 꼭 한 글자가 한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도 그런 각종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이게 다 목적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휘를 몰라서 못 풀었을 수도 있고 구조 파악이 안 돼가지고 못 풀었을 수 있습니다. 기본 구문을 묻는 문제는 어떤 어법적인 지식보다는 어휘력과 구조를 분석하는 것, 문장에서 주어, 수로, 목적어를 찾을 수 있는 것, 자, 이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쓰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요. 올해는 엄청나게 대단하게 애매한 그림 이 나온다기보다는 예상 가능했던 평이한 그림이 또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험에 99번 연관성이 높은 어휘들로 또 구성이 됐어요. 그럼 저랑 같이 이제 91번부터 98번 한번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통합사고훈련, 이것도 제가 매달 총평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어떠한 공략법이죠. 우리가 91번부터 98번까지 문제를 풀 때는 어휘를 딱 보고 그 어휘의 한국어 뜻을 떠올린 다음에 한국어로 제가 나열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을 인강에서도 현장 강의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게 중국어이기 때문에 의미 파악을 한국어로 하는 건 좋으나 자칫 그 결과가 한국어로 문장을 나열하는 걸 초래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많이 강조하죠. 그러려면 이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게 결국 이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첫 번째 순서는 시간 단축을 먼저 해주셔야만 합니다. 시간 단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덧자, 양사, 개사 이것 다음에 못 찾는 거다, 명사 찾는 거다. 그쵸?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함께 쓰는 명사도 묶어줘야 돼요. 자주 함께 쓰는 호응어에는 찾아야 됩니다. 호응어가 보통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동사 플러스 명사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쵸? 두 번째로 해주셔야 될 게 구조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너한테 그러니까 여러분께 기본 구문을 문제를 내는지 아니면 특수 구문을 냈는지 아니면 고정 구문을 냈는지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구문을 냈다라는 건 어휘 지식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때 출제자가 문제를 냈을 땐 이런 걸 가지고 어렵게 문제 낸다. 특수 구문은 당연히 어법 지식과 어휘 지식이 같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험에 어떤 게 등장했다? 자, 여기서는 빼이자문이 등장했고요. 뒤에 있는 것 중에서는 연동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될 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시험에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사 문제 유형을 살펴볼 건데 난도가 조금 높았던 문제 네 문제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문장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요게 어려웠다면요. 자, 요 동사 다오즈. 자, 여기 뜻이 바로 뭐죠? 얘는 항상 앞에 뭐가 나온다? 원인. 그 다음 뒤에 이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때만 쓰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어휘를 아는 것이 더 나아가서 이 어휘 용법까지 같이 정리하셨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주어절에 뭐 나와요? 투파 칭쾅. 갑자기 발생한 상황이죠. 자,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은 문장은 중자람이 약간 변형했기 때문에 시험 보고 오셨다면 그 순서에 좀 집중해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떠한 원인이 있죠. 갑자기 발생한 상황은요. 뭘 야기한 거예요? 회사가 직면하게 한 거죠. 뭐에 직면해요? 큰 리스크, 위험에 직면하게 했다라는 걸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제가 6월달 기출이라고 써놨죠. 기출 문장이 그대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조가 유사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 구조라 하면 또이, 什么什么, 자, 또이 뭐뭐에 대해서 어디까지 묶어야 돼요? 뒤에 명사까지 묶어요. 뭐뭐에 대해서라고 묶어야죠. 자, 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에요. 어떤 어르신들이 또이 뭐에 대해서 아빠에 대한 평가가 또很好. 저기 출제가 됐습니다. 시험 문제는 하오가 까오라고 이제 출제가 됐죠. 이러한 문장 구조. 6월달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对别人的情绪 다른 사람의 정서, 기분, 감정에 非常敏感 민감하다 뭐 이런 게 출제가 됐거든요. 6월 시험에는 동일한 문장 형태였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면 여기 이 글자 자, 빼이자문. 그쵸? 빼이자문이 시험에 출제가 됐다. 그러면 바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쵸? 바로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 제가 지금 번호를 1번이라고 써놨지만 실제 시험에서 이거는 91번부터 98번까지의 문제입니다. 그럼 사실은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듣기에서 독해에서 이미 많이 내가 정답을 체크 못하고 못 풀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쓰기 문제 풀 때 대충 문제 푸는 학생이 실제로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88,000원, 95,000원 시험비가 그렇게 싼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돼요. 빼이자문 같은 게 시험에 나오면 이 배운 어법을 떠올려야 됩니다. 앞에 뭐가 나온다? 뒤에 뭐가 나온다. 그리고 중잘람이 빼이자 뒤에 명사는 생략 가능하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그 유엔공더 쿠즈 얘가 이제 당한 거죠. 뭐예요, 여러분 보니까 타가지고요. 몇 개 뭐가 생긴 거죠?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좀 청바지가 타가지고 몇 개의 구멍이 생겼다. 양과 똥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개의 구멍이 생긴 거죠. 자, 네 번째 문장입니다. 네 번째 문장도요. 보니까 요게 이제 새로운 모델입니다. 새로운 모델의 어떤 거? 뭐 투어처 오토바이. 오토바이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제가 이번 달 현장 강의에서 말했어요. 우리 오토바이가 이 5급의 어휘에 배정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그림으로도 한번 나왔던 글자예요. 그때 항상 어떠한 글자를 쓸 수 있는지 물어본다. 치라는 요 동사 있죠. 타다라는 걸 쓸 수 있는지 물어본다 라고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자 외우는 방법은 재미없지만 왼쪽에 말, 오른쪽에 크다
아래쪽에 가능하다. 말은 커야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전혀 연관성도 없고 전혀 재미도 없지만 이렇게 유치하게라도 외워야 된다라고 제가 수업 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지라는 동사 꼭 같이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지가 나온 건 아니고 이 오토바이 어떤 것 판매량이 1등이다. 이런 게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5번 문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좀 평이하게 출제된 문제예요. 뭐 쉽게 출제된 문제는 없고 평이한 문제죠. 자, 이거 보니까 동사가 지금 수러가 됐는데 그 수러가 몇 개예요? 2개 있는 자 이런 문장 구조. 뭐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연동문이다 라고 하죠. 교수가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앞에다 이렇게 성을 붙여가지고 출제를 해요. 이 성은 내가 무시해 주시면 되겠죠. 자, 무슨 교수는 자주 뭐 한다는 거죠? 미술관에 가서 전람회를 본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6번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실자, 덧자, 강조 구문이네요. 강조 구문, 실자 뒤에 여기에 강조 내용이 나오고 덧자 앞에 여기에 목적어가 없다면 덧자 앞에 이렇게 수러가 등장하는 문장 구조.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면요. 꾸구 고모입니다. 早饭就吃了一块豆腐 나와 있네요. 고모는 아침에 단지 먹었다라는 거죠. 뭘 먹었어요? 두부를 먹었다라는 거죠. 자, 8번 문장 보겠습니다. 제철 채소의 가격은 매우 뭐하다?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가격이 매우 안정적이다. 이런 표현들 꼭 같이 체크해 주셨어야 되는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던 평이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1번부터 98번까지 문장 살펴봤고 99번 들어갑니다. 자, 99번이 이러한 어휘로 출제가 됐거든요. 섣달 금음날 조시, 그쵸? 그리고 축복하다 주후, 풍속 펑수, 그리고 모이다聚会, 그리고 시끌벅적하다 热闹.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것들이 있죠. 모이다, 시끌벅적하다, 热闹 이러한 어휘들은 사실 4급 어휘입니다. 4급 어휘. 그래서 우리 5급 시험에 제시어 5개 가지고 쓰는 문제가 다 5급 어휘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요. 보통 이렇게 5급 어휘 3개, 4급 어휘 2개, 연관성이 있는 어휘들로 출제를 하면 난도가 낮은 쉬운 문제고요. 연관성이 있는 어휘 4개에다가 애매한 어휘 하나 넣어서 출제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좀 난도가 높은 문제가 되겠죠. 자, 오늘 시험에는 여러분들께서 한국어로 봐도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섣달 금음날이라는 걸 몰랐다면 이런 스토리 잡긴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한번 중자람이 쓴 모범 답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今天是除夕라고 나와 있죠. 섣달 금음날이 나오면 이렇게 일단은 오늘은 섣달 금음날 밤 이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섣달 금음날 밤은 12월 31일 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요. 중국에는 많은 뭐가 있대요? 풍속이 있다라는 거죠. 요 어휘 출제가 됐고 요 어휘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중국에는 많은 풍속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요. 이러이런 풍속이 있대요. 和家人一起聚会 가족과 함께 모이는 그런 풍속이 있대요. 그리고 만두 먹는 거요. 我很喜欢吃饺子 만두 먹는 거 저가 更喜欢和家人聚在一起 많이 씁니다. 함께 이렇게 모여 앉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因为很热闹 원인 이유 나왔죠? 시끌벅적하기 때문에 게다가 모두 서로 뭐 할 수 있어요? 축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뭐하다?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어떤 거? 주시 섣달 금음날 이걸 좋아한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 100번 살펴보겠습니다. 100번은 여학생이 노트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그림,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 듣는 게 출제가 됐어요. 물론 이제 이어폰도 끼고 있었는데 이어폰에 뭐 초점 맞추기보다는 인터넷 강의 듣는다라고 체크해 주셨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인웨이 뭐 때문에요? 전염병 상황이죠. 지금 코로나 정말 짜증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코로나 속에서 이런 폭염 속에서 그리고 비도 내리잖아요. 장마. 자, 이런 속에서 공부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또 대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100번 모범 정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염병 발생의 이유 때문에요. 학생들은 뭐 하기 시작했다? 뒤에 있는 게 이게 전부 다 목적어가 되겠죠. 뭐 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수업 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머 그렇다면 在网上上课有什么好处呢?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짜임새 있게 글 써주면 됩니다. 인터넷 강의가 어떤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요. 可以随时 요거 이제 5급 단어죠. 시간을 마음대로 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받지 않아요.
뭘 받지 않아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거의 짤 어떠한 공간에서도 뭐 할 수 있다?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셋째는 뭐 할 수 있어요? 줄일 수 있어요. 뭘 줄일 수 있어요? 보니까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 쓰는 그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트북 앞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이어폰 끼고 있다고 이어폰이 뭐지?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 강의 듣고 있다, 공부한다라는 걸로 충분히 글을 쓸 수 있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랑 같이 총평을 좀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 앞에 저는 시험 중국어 전문가입니다. 시험 중국어만 전문적으로 강의하고 있고요. 제 강의는 현장 강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클래스, 현장 강의를 촬영한 버전이죠. 그 다음 인터넷 강의로도 만날 수 있고 모든 인터넷 강의에 제가 답변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 때 사용하는 교재들이에요. 세 권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이 교재에는 중자람의 소리학습 훈련도 있고요. 플랜 B 자료도 많이 제가 드리고 지푸라기, 지칠 때 풀어보는 나를 위한 기출문제까지 제가 수업 때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중잘남이랑 함께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8월 늦지 않았습니다. 해커스에서 제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험 보고 오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합격까지 저도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